네, 안녕하세요. 토sam입니다. 네, 이제 제가 계속 프로토로 어느 정도 감을 좀 익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승무패 이제 곧 이번 주 토요일 날 시작을 할 텐데 아직 국내 배당이 나오질 않아서 최종 방향 정도는 아마 금요일 정도에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최종 픽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해외 배당의 흐름 같은 것도 좀 계속 끝까지 지켜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을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미리 구매를 잘 안 하거든요. 끝까지 한번 보고 나서 확실하게 구매를 하는데, 그 점 때문에 최종 픽이 계속 변동이 되다 보니까 공유를 드릴 수가 딱히, 그러니까 제 픽이 뭐몇 시간 전에 공유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최종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몇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픽에 최종 방향 픽은 내일 영상을 올릴 거고, 최종 픽은 아마 제가 구매하고 나서 바로 올릴 거긴 한데 그게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종 픽을 어차피 그 부분을 참고로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뭐 저번에도 네, 최종 픽 너무 늦게 올리는데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그냥 제가 구매했다라는 거 말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런 식으로 구매를 했다라는 거를 좀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영상을 올리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최종 방향에서는 제 의견을 다 말씀을 드리니까 어느 부분을 이변으로 보고 있고 이런 거를, 예, 그런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번 경기부터 이제 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초안이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방향에만 좀 집중을 했습니다. 뭐가 없을 거 하고 뭐가 없을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예, 경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시마 대 교토 상가는 무조건 가시마 쪽으로, 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죠. 왜냐면 가시마가 홈에서 6승 1무 1패, 컵 경기를 제외하면 교토 상가한테 접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03년도부터 이어져 오는 기록이고, 근데 다만 이제 현재 흐름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인다라고까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직전에 뭐 후쿠오카를 컵 경기에서 이기긴 했지만 리그 경기만 따졌을 때는 3경기 동안 2무 1패,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좋아 보인다로까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근데 홈과 어웨이 차이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교토상가가 원정에서 4연속 같은 결과가 3년간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3연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있고, 또 패턴 부분에서 작년 40회차 이후로 3연승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 두 개를 해본다면 승이 없다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적용을 시켜줘야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배당이 가시마한테 조금 아무리 유리하다고 해도 이게 국내 배당을 한 1.3대 배당을 줄 것 같은데 좀 적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유리해 보이지만 그 정도까지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승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려보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내일 국내 배당 뜨는 거 보고 또 생각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2번은 쇼난 대 도쿄인데 2번을 좀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 경기가 도쿄 쪽으로 조금이나마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도쿄가 현재 흐름이 쇼난을 압도하는 전적이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고, 4경기 동안 현재 2승 2무를 기록을 하면서,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쇼나는 현재 3경기 연속 패배를 하면서 단 1득점밖에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7실점을 했다. 도쿄는 4경기 동안 6득점을 했고 단 1실점만 했다. 근데 그 1실점이 가시마였다. 이런 점을 본다면 도쿄 쪽으로밖에 생각이 잘 안 들 수 있어요. 다만 배당이 조금, 예, 의문이 들죠. 예. 이게 어디가 정배가 매겨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국내 배당 보고, 네,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고, 상대 전적 부분에서도 쇼난이 도쿄한테 굉장히 약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3년도 5월 이후에 쇼난은 리그 홈에서 도쿄를 이겨본 적이 없다. 이게 약 10년 정도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하면 1무 5패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점이 있고, 쇼나는 도쿄 상대로 2연승을 한 적이 없고 직전에 승리를 거뒀다. 도쿄가 4경기 연속 무패, 뭐 이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이변을 좀 보고 싶은데 배당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된 거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확정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근데 1번과 2번이 동시에 정배로 뜰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번을 정배로 잡는다면, 네, 2번을 이변으로 잡겠다 이런 생각을 전달해 드립니다. 3번은 이제 시미즈 대 후쿠오카인데 시미즈가 현재 흐름이 좋지 않아요.
시미즈 홈에서 지금 현재 1승도 없는 상태고 후쿠오카가 원정에서 2승 1무 4패 조금 근소하게 좀 유리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현재 흐름만 봤을 때는 얘네가 3연패, 얘네는 일단 뭐 그렇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상대가 2연전 가시마와의 2연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가시마한테 이기기도 했고 어쨌든 네 현재 흐름으로만 본다면 사실 이 원정 쪽이 좀 나아 보이지만 전적이 좀 걸려요. 전적이 06년도부터 시미즈가 후쿠오카한테 지질 않았어요. 예. 이게 제가 제대로 찾은 건지를 한번 다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8일인가? 네, 19일인가? 잠시만요.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06년도부터 맞네요. 06년도부터 시미즈가 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투표율은 현재 무승부에다가 41.5%가 지금 돼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무승부를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가 이제 3번 경기가 패턴이 재작년 27회차,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7회차부터 3연무가 나오고 있지 않아가지고 무법다를 좀 강하게 보고 있는 경기라서 예, 개인적으로는 후쿠오카의 승을 보고 있다. 예. 무패 라인을 보고 있는 거지만 후쿠오카가 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으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시미즈를 상대로 첫 승을 거둘 수 있을지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와타 사간도스인데 이와타 사간도스 경기는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와타가 최근에 좀 못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홈에서는 나쁘지 않거든요. 홈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 최근 흐름은 사간도스가 더 좋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어요. 10경기 동안 단 1패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승리가 4번, 무승부가 5번 하면서 완벽한 승리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승부도 좀 강하게 느낄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바타는 뭐 얘네에 비해선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죠.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할 정도니까. 다만 이와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에서 전적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그 사간도스와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꿀린다라는 느낌이 없고, 다만 이제 여기서 또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면 이와타가 사간도스를 홈으로 불러서 단 한 차례도 지지 않았어요. 4승 3무고 05년도부터 이어져 오는 기록입니다. 즉 이 경기가 사간도스가 이길 수 없는 경기라고 느껴지는 경기는 아니지만 이와타가 사간도스를 홈으로 불러서 한 차례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와타한테도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기인데, 사간도스 배당을 보시면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어요. 물론 국내 배당까지 하긴 해야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한 1.9배당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배당이 매겨진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선수가 빠진 건가 뭐 이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간도스가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그림으로 무패 라인을 보고 있다. 5번 제주는 인천의 무거사 선수가 이 경기에 못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이런 식으로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흐름으로만 봐서는 두 팀 모두 다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제주가 이 경기에서 인천보다 2배 정도 받을 경기라고 판단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 사이드로 보고 있는 경기, 네, 승부 라인을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안양 대전은 이거는 너무 극명하게 안양 대전 쪽으로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안양 홈에서 대전한테 3연패를 당하고 있고요. 또 지금 4경기 연속으로 안양이 대전한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 이걸 이렇게 봐야겠다. 이 두 팀이 상대 전적이 안양이 잠시만요. 다 7, 8, 9, 11경기 동안 안양은 대전한테 단 1승밖에 해보지 못했고요. 물론 무승부 비율이 굉장히 많았네요. 예. 대전이 5번 이겼고 그 다음에 무승부가 5번 있었네요. 예. 1승 5무 5패네요. 안양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현재 흐름만 보면 안양이 굉장히 좋죠. 굉장히 핫한 팀인데 직전에 뭐 충남 아산한테 지고 오긴 했습니다. 최근 흐름만 보면 대전이 물론 더 좋아 보이고, 다만 안양이 홈에서 전적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원정에서 대전 전적도 굉장히 좋단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대전 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현재 흐름이 대전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물론 안양도 홈에서 5승 3무 1패, 대전은 원정에서 5승 2무 3패. 이거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 그려지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양 쪽이 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요. 그래서 초안은 승무를 잡았습니다. 근데 투표율은 지금 현재 원정 쪽에 한 51% 정도가 기록을 하고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대전 쪽을 본다라는 거겠죠.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우라와 대 나고야고, 이 경기는 제가 분석을 하면서도 무승부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라와가 나고야를 7경기 동안 연속으로 이겨보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두 팀의 흐름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라와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나고야에 비해서는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라와가 6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못 거뒀습니다. 패배는 한 번밖에 없지만 승리를 못 거뒀다는 거에 초점을 맞췄고요. 나고야는 7경기 동안 6승 1패,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근데 배당이 우라와가 일단 정배다. 두 팀의 흐름은 나고야가 더 좋지만, 근데 우라와도 홈에서도 9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팀이라서 이거는 우라와가 이겨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우라와는 이번 시즌 홈에서 2승 5무 1패고 나고야는 원정에서 1승 2무 5패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 개인적으로는 나고야 사이드를 보고 있다. 무패 보고 있습니다. 가시와 비셀고베는 일단은 가시와 쪽으로 67.6% 받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제 이변을 잡아야 되냐 안 잡아야 되냐, 여기서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흐름으로만 본다면 두 팀 모두 다 비슷해 보일 정도로 좋습니다. 근데 가시화가 현재 3경기 동안 9득 2실이거든요. 뭐 2경기 동안 9득 2실 넣은 거긴 한데, 근데 홈에서의 전적이 그다지 좋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승으로 끊어내긴 했는데, 그 무승, 승이 없는 경기가 5경기가 됐었기 때문에. 근데 비셀고베가 원정에서 단 1승도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시화 쪽으로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림인 것 같아요. 상대 전적도 11승 6패인데 최근에는 가시화가 거의 홈에서 이겨 왔습니다. 비셀고베를 거의 이제 6패 정도의 대다수의 지분이 옛날 좀 오래된 기록에서 가져온 건데, 가시화가 최근에 홈에서 2, 3, 4 리그 경기만 쳐가지고 11년도부터 2, 3, 4승, 5승, 6승, 7승, 8승 1패예요. 11년도부터는 가시와 홈에서 비셀고베를 상대로 8승 1패다. 1년도 이후의 전적, 그리고 가시와 홈 전적, 상대 전적이죠. 11 아까 뭐 까먹었다. 잠시만요. 11년도부터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1패. 이렇게 된다면 압도적으로 가시화 쪽이 좀 더 나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시화가 뭐 흐름이 좋은 건 아니지만 비셀고베도 흐름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가시화 쪽으로 가시고 싶을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2경기에서 보여준 득점력, 공격력을 본다면 비셀고베 정도도 나쁘지 않게 이길 수 있다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무승부가 이 두 팀 상대 전적에서 없다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무승부를 빼고 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무승부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셀고베가 원정에서 3연속 같은 결과가 3년간 단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승이든 무든 패든 3년간 3번 연속으로 원정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 2연패를 하고 있죠. 즉 이 경기는 제가 만약에 승을 없다라는 거를 정확히 결정을 내린다면 단통 무승부로 도전을 해볼 경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뭐 가시와 홈에서 비셀고베가 2연승을 한 적은 단 한 번뿐이다. 직전에 가시와 홈에서 비셀고베가 이겼거든요. 어쨌든 그런 느낌입니다. 비셀고베 원정에서 0승 3무 5패, 가시와 홈에서 4승 1무 3패. 어쨌든 저는 현재까지는 무패 라인을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잠깐만요. 어렵다. 배당 보고 승을 추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승무패로 지울 만한 경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확실히. 그리고 9번 경기는 가와사키 사포로. 가와사키 사포로가 이제 1등 투표율인가요, 이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9번 경기인데 1등 투표율이네요. 근데 이 경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은 가와사키 사포로가 현재 흐름만 본다면
두 팀 모두 그렇게 좋아 보이는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 가와사키가 2경기 연속 패배를 하고 있고 3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 1득점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홈에서의 전적이 이 사포로의 원정 성적보다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조금 가와사키 쪽으로 느껴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렇게까지 1등 투표를 받을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두 팀의 이제 리그 전적, 그러니까 리그에서 맞붙었을 때 11승 2무 1패로 굉장히 압도적인 면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이건 가와사키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겠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와사키 홈에서 상대 전적이 6승 1무 1패고 가와사키 3년간 3연패 없었는데 2연패도 이번에 처음이었고 현재 2연패 중입니다. 가와사키 3년간 홈에서 3연패, 2연패 없었다. 직전에 패였고요. 이렇게만 본다면 가와사키가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1등 투표율이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불안한 경기잖아요. 1등 투표율 치고는 막 그렇게 압도적으로 뭔가 발라버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패턴이에요. 이게 9번에 제가 이게 승 없다라고 적어놓은 게 이게 만약에 승이 뜨면 8연속 같은 경우가 나오는 건데 5년간 8연속으로 같은 경우가 나왔던 적이 딱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승이든 무든 패든.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배당은 배당적으로 해석을 하면 승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이 경기는. 저는 승은 무조건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패턴을 따져본다면 무패도 가져가야 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9번은 현재는 초안으로 지운다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번 경기 간바 오사카 요코하마 경기를 말씀드릴게요. 이 경기가 제가 14경기를 분석하면서 저는 제일 제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접근했던 경기인데 그냥 요코하마가 지금 현재 67%? 69% 받고 있네요. 이 경기가 그냥 쉬웠어요. 저는 판단하기가. 물론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요코하마 단통 패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요코하마가 압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경기가 딱히 아니라고 봤는데 현재 흐름은 물론 요코하마가 더 좋고요. 간바 오사카 3연패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3년간 간바 오사카가 4연패가 딱 한 번뿐이다. 이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간바 오사카가 지금 리그 홈에서 13경기 동안 다른 결과를 냈는데 직전엔 승이었습니다. 리그에서. 어쨌든 이런 게 있고 현재 흐름만 본다면 요코하마 쪽이 맞는데 원정에서도 전적이 좋고 충분히 간바 오사카도 홈과 어웨이로 차이를 해본다면 좀 해볼만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배당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 경기가 조금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경기 연속으로 간바 오사카가 요코하마한테 지지 않고 있거든요. 2승 2무를 하면서 그 점을 토대로 보면 이 배당이 저는 요코하마 쪽이 좀 터무니없이 낮게 측정이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코하마 단통으로 결정을 했고요. 이변이면 큰일 나는데 어쨌든 단통 패로 결정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1번 산포이로 세레소 오사카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 경기가 좀 의문이 드는 게 산포이로가 왜 세레소 오사카에 지금 2배 가까운 배당을 세레소 오사카 왜 받고 있는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인가를 봤을 땐 그렇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일단은 세레소 오사카가 너무 잘하고 있고 산포이로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솔직히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라고 그려져야 되는 걸 맞는데 상대 전적 일단 무승부가 많이 없고요. 산프히로 홈 4경기 연속 세레소한테 못 이겼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두 팀은 또 신기한 게 상대 전적에서 어떤 팀이 원정으로 가든 8경기 연속 원정팀이 지질 않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이 부분을 토대로 보면 무패로 사람들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무승부 많이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승무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은 지금 보니까 승과 무에 35%씩 나뉘어 있는 게 보입니다. 다음에 12번 성남대 대구인데 성남은 대구 상대로 15경기 동안 리그에서 이겨보질 못하고 있어요. 6무 9패고 10년간 유지가 된 기록이에요. 현재 흐름마저 대구가 훨씬 좋고요. 근데 이 부분이 저를 또 의심하게 만드네요. 저는 대구가 못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경기를 이변으로 볼 거고요. 그래서 승무 라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이변을 이런 식으로 잡잖아요. 뭔가 진짜 좋아 보이는 경기면 꺾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승무 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어쨌든 12번을 꺾을 겁니다. 다음에 13번은 울산 대 전북.
솔직히 이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은 울산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울산이 아니라 전북 쪽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배당만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뭐 경기 내적으로 분석하기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어쨌든 초안은 무패인데 배당은 이렇고 아 이게 왜 안 지워지니?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일단 초안은 무패거든요. 일단 배당 자체도 일단은 홈에서 2배당 가까이 받고 있는데 국내 배당은 한 1.9대 배당을 받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전북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패 라인을 보고 있긴 한데 좀 국내 배당 보고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어쨌든 그렇고 14번 경기 수원 대 서울 이 경기는 보니까 수원이 현재 굉장히 흐름이 좋죠. 말도 안 되게 제가 아는 수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서울과 수원의 흐름으로 봤을 땐 수원이 좀 더 나아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홈에서도 4연승을 하고 있는데 서울은 8경기 동안 현재 승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서울에 이제 차출된 선수들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체력적인 부분에서 서울이 또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수원은 차출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수원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배당 자체가 홈이 역배를 받고 있다?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패 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초안은 네. 이런 식으로 14경기를 좀 꾸려봤고요. 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1번은 현재까지는 승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2번을 좀 생각하고 있고 2번은 승무, 3번은 무패인데 현재까지는 무패, 4번은 사간도스 무패 라인을 보고 있는 거 맞나? 내가 4번 그렇게 말했나? 네, 무패 라인 보고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5번은 제주 사이드를 보고 있고 6번도 안양 사이드를 보고 있다. 7번은 나고야 사이드를 보고 있고 8번 가시화는 이거는 이변을 보고 있다. 예. 지우고 싶은 느낌도 살짝 있다. 9번 경기는 이것도 사실 이건 배당을 봐야 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승은 받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기인데 지우나 마냐 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체크는 안 할게요. 그 다음에 10번 경기는 단통패, 11번은 산프이로 사이드를 보고 있고 12번 역시도 대구의 승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13번은 무패 라인을 보고 있는데 국내 배당 참고해서 배당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변동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 14번은 FC 서울의 패배가 없다고 예측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14경기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초안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복수픽이 굉장히 많잖아요. 초안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결과만 보고 이렇게 하면 누구나 분석하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분석하시지 않나요? 초안 잡을 때는 방향성 잡고 뭐 이렇게 하실 텐데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내일 최종 방향 영상 업로드 배당 나오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픽은 아까도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배당 흐름 같은 거 참고해가지고 저도 그런 부분 끝까지 보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업로드는 해드리되 그 부분을 일찍이는 업로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14경기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좀 비교를 해보시면서 네, 참고할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삼이었습니다.